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7번째 장 전력기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변압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전력기기, 차단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바뀌었죠. 변압기에서 차단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차단기는 영어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이 서킷, 회로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가한다. 즉 회로에 브레이크를 가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끊어줘서 회로에 브레이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단기를 영어 약호로 뭐 어떻게 합니까? CB라고 합니다. 차단기를 CB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단기 하면은요, 만능이다라는 얘기를 좀 떠올려 주세요. 만능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단기는요, 어떤 전류든지 간에 모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어떤 비법을 가졌길래 모든 전류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궁금한가요? 자, 개폐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단기도 개폐기의 일종이죠. 자, 우리가 이 개폐기를 열고 닫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열고 닫을 겁니다. 그럼 열고 닫을 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불꽃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불꽃이. 이 불꽃을 좀 유식하게 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불꽃이 발생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악!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악! 그래서 아크예요. 재미는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아크예요. 근데 이 아크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아크 위험하니까. 근데 이 차단기는요, 이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호가 뭡니까? 이 호자가 아크고요. 소는 소멸시킨다 할 때 소예요. 그러니까 아크를 소호한다라는 건 아크를 소멸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는 이 아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볼 거 없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류가 흐르든지 간에 차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전류가 됐든 사고 전류가 됐든 차단기는요, 다 차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교류 차단기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 교류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하시는데 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교류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냥 차단기로 통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차단기 종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저희가 차단기는 크게 고압, 특고압 차단기가 있고 저압 차단기가 있습니다. 두 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고압, 특고압 차단기입니다. 자,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가스 차단기예요. 그래서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가스를 소호 매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소호 매질이 뭐냐면, 아까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소호시킬 때, 불꽃을 꺼트릴 때 뭐를 쓴다? 가스를 쓰는 차단기다. 그래서 가스 차단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약호 중요합니다. 자, CB가 뭐죠? 차단기죠. 자, CB 앞에 G가 있겠죠. 얘는 뭐겠습니까?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차단기 GC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의 정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SF6 가스다라는 것도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진공 차단기가 됩니다. 얘는 아크 소호할 때 뭐를 이용한다? 진공을 이용한 차단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영어 약호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CB 앞에다가 진공, 백큐움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공 차단기를 V10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진공 차단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공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9kV 배전전압이죠. 대표적인 배전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차단기들은요, 특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공 차단기만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진공 차단기를 많이 쓴다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니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차단기니까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즘 뭐 휴대폰이 됐건 노트북이 됐건 전부 다 소형화되고 경량화,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경량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 경량이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실기 시험장 가가지고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또는 뭐 신출 문제야. 그런 경우에 뭐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뭘 쓰면 됩니까?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약간 치트키와 같은 친구들이죠. 웬만하면 맞을 거 아닙니까? 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이다. 가격이 싸다. 뭐 이런 거 적으면은 어지간하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단답형을 만났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또는 신출일 때 뭐라도 써야 되는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 쓰시면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팁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기 차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호할 때 이제 공기를 사용해서 아크를 소호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호 차단기는요, A, B,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A는 당연히 에어가 되는 것이고, B는 뭐가 되냐면은 블래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블래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공기 차단기의 공기는 사실 무슨 공기냐면은 압축 공기입니다. 압축 공기예요. 그래서 아주 압축된 공기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아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호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유입 차단기입니다. 이 U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름 U자죠. 입은 들입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간 차단기다. 기름으로 아크를 소호시킨다. 그래서 10인은 10인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오일에 오가 붙어서 50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은 자기 차단기입니다. 이 자기 차단기는 당연히 자기적인 힘으로 차단을 시키겠죠. 그래서 M, BB다. 그래서 M은 마그네틱이고 B는 블로우아웃이에요. 이 블로우다라고 하는 것은 분다라는 거야. 이렇게 부는 걸 블로우라고 하고 아웃은 꺼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적인 힘으로 불어서 꺼트린다. 아크를 소호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단기는 뭐라고요? MBB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특고합이고요. 그 다음은 저압 차단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 차단기 첫 번째 기중 차단기가 나오는데 얘는 영어 약호로 A12가 됩니다. 그래서 12는 12인데 에어. 공기로 차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분명히 공기 차단기 배웠어요. 자, 이 공기는 뭐냐면은 압축 공기예요. 압축 공기. 근데 얘는 그냥 공기라는 거예요. 그냥 공기. 그러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앞에 공기 차단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기 차단기. 자, 얘 영어 약호 뭐였습니까? A, BB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압축 공기라고요. 지웠네. 압축 공기. 그래서 아주 강력한 압축 공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쓴다? 고압, 특고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중 차단기는 뭐예요? 기중 차단기. 이 기중 차단기는 A1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그냥 공기이기 때문에 고압, 특고압이 아니라 저압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AC 뭡니까? 교류죠. 우리 교류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엄청 필요하죠. 기중한 존재예요. 맞아요? 교류 전기는 기중한 존재다. AC는 기중한 존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약호까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특고압, 고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일은 없는데 이 저압 차단기는 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전함 열면은요,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우리 집에서 쓰는 거니까 저압 차단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배선 차단기 약후는 MCCB,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것이고, 자, 누전 차단기는 EL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Earth Leakage Breaker, 말 그대로 누설되는 전류를 잡는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게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 배전 차단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선 차단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영어 약호를 줍니다. 뭐 ACB, MCCB, ELB 이런 약호를 줘요. GCB. 그걸 한글로 적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겠죠. 또는 고압 특고압력 차단기 3개, 저압 차단기 3개를 작성하시오. 한글과 영어 약호까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고압 특고압용 차단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개 한글과 영어까지 찾아주시면 되겠고, 저압은 요 3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기중 차단기,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그래서 이제 교재 106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압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 3가지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요, 차단기 관련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차단기의 전격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전압은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공식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송배전에서 BIL 할 때 절연계급 공식이랑 같이 외우라고 했죠. 절연계급 공식 어떻게 됐습니까?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0이었죠. 차단기 전격전압은 공칭전압에다가 1.1분의 1.2가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아래 표가 나옵니다. 이 공칭전압에 따른 차단기 전격전압을 정리한 것인데, 자, 실제 시험 문제에 공칭전압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지면은 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차단기 전격전압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공식이 적용되는 애들은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3.3, 6.6kV, 22kV 이런 애들은 여기에다가 1.1분의 1.1을 곱하면은, 공칭전압이니까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얘네들이 나와요. 차단기 전격전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 애들 있죠. 요 5가지 나머지 애들은 요거 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칙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야 돼요. 자, 특히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치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그런가 소개팅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상형이 약간 덩치 크고 곰 같은, 마동석님 같은 이제 고루한 남자를 원하는데, 얼마 전에 1살인가 2살 위 연상 오빠를 만났는데 좀 왜소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빠 키가 170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72.5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카톡 차단을 했대요. 차단기 전격전압입니다. 이 오빠 키 170에 몸무게가 72.5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아마 무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계속 이거 내 얘기라고 누가 올리는데 바로 댓글 삭제했는데, 아시겠죠? 저랑 관련 없는 이야기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뭐라고요? 이 오빠 키 170에 몸무게 72.5래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kV에 대한 차단기 전격전압 이 오빠 22.8, 66은 72.5, 1호선은 170이다. 이렇게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친구들도 사실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죠. 실제 이제 3, 4, 5에 대한 차단기 전격전압 362, 얘는 한번 출제는 된 적이 있습니다. 단답으로. 근데 765에 대한 차단기 전격전압은 현재까지는 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 3개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은 이 3개에 대해서 뭐 차단기 전격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은 차단기 용량을 구합니다. 차단기 용량을 구할 때 이 차단기 전격전압 요 수치가 쓰여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얘네들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공칭전압만 가르쳐주고 얘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차단기 전격전압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여러분들께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나머지 용어들도 한번 쭉 볼 겁니다. 뭐 전격전류, 전격차단전류 쭉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격 차단 용량 있죠. 그냥 차단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차단 용량과 단락 용량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요. 이 실기 관련 질문 중에서 정말 원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개를 엄청 혼동을 많이 하세요. 정말 하루에도 한 10개는 다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치라고 해도 답변이 쳐질 정도예요. 답변을 다 외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 꼭 잘 잡고 갑니다.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얘기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 용량, 단락 용량, 차단 용량 요 세 가지에 대한 공식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용량이죠. 삼상 용량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죠. 그래서 루트 3 VI 형태라는 걸 일단 가지고 가고 자, 첫 번째 기준 용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용량은요. PN으로 나타냅니다. N은 노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N으로 표현을 하고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정격 전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용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요. 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값으로 작성을 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적어놓고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단락 용량입니다. 자, 우리가 단락을 영어로 쇼트 놨다라고 하죠. 그래서 쇼트, S를 쓰는 거예요. PS는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용량이니까 단락 전류가 들어가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PN, 여기서 PN은 당연히 기준 용량 PN이 되는 겁니다.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겠다. 자, 단락 용량 공식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또 단락 용량 공식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PN 두 개를 꼭 기억합니다. 강사님 이거 1번이고 2번인데 이거 판서 잘못됐네. 판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둘 다 1번이라고 했냐면은 요 두 식은요. 완벽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식의 형태가 다르지. 이 식을 그냥 변형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락 용량에 대한 공식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신다. 그 다음은요.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 그래서 단락 용량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라임을 붙였고요. 얘는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이 아니라 정격전압입니다. 당연히 이 정격전압은 차단기의 정격전압이에요. 조금 전에 했죠. 이 오빠 키 170에 몸무게 72.5 걔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격 차단 전류를 곱했죠. 근데 우리가 정격 차단 전류는 그냥 단락 전류와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은요. 차이가 뭡니까? 이 공칭전압이냐 정격전압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공칭전압에서 정격전압으로 바뀌게 되면은 차단 용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공칭전압에서 정격전압으로 바뀌면 단락 용량이 차단 용량이 된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가져가 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실제 단락 사고가 나면은 단락 용량을 구합니다. 맞죠? 이 단락 용량을 구하고 이 단락 용량, 계산한 단락 용량을 보고 뭐를 결정한다?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단락 용량 가지고 차단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요 개념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든 이 식을 쓰든 단락 용량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단 용량을 구하라 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요. 단락 용량을 구해도 되고요. 차단 용량을 구해도 됩니다.
아니, 강사님 답이 다른데요. 당연히 답이 다르겠지. 공식이 다른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차단 용량을 구하러 가면은 단락 용량 구해도 되고요. 차단 용량 구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단락 용량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의미 들죠. 아니, 차단 용량 공식이 있는데 뭘 굳이 뭐 단락 용량으로 구합니까?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만 주어져요. 그리고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얘로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락 용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은 단락 용량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차단 용량이 나온다. 고민하지 마세요. 단락 용량 구해도 되고 차단 용량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도 수험생분들이 좀 정리를 해달라, 불안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까지 했어요. 굳이 출제자의 뭐 의도까지 제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1번 소가로 문항 중 단락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단락전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 용량으로 계산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소문제 1번에 단락전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단락전류를 우리가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번에 이제 차단 용량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번에 단락전류를 괜히 구하라고 한 게 아니겠죠. 차단 용량 구할 때 얘를 쓰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됩니까? 차단 용량 공식을 써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퍼센트 Z만 주어진 경우. 이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퍼센트 Z만 있는데 차단 용량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락 용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문제에 퍼센트, 임피던스, 단락, 전류 다 주어져 있고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상관없다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찌됐거나 둘 다 가능해요.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사실은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전전압이 6600V이고 가공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60.5%일 때 수전점 3상 단락전류가 7000A인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기준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 용량이다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PN은 자, 루트 3에다가 공칭 전압 그리고 전격 전류로 구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에다가 자, 공칭 전압 얼마입니까? 6600V. 문제에 주어진 전압이 공칭 전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전격 전류가 없고 단락 전류가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자,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전격 전류를 구하는 거. 자, 요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공식은 사실 단락 용량 공식과 완벽하게 비슷합니다. 일치해요. 자, 양변에다가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양변에다가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전류는 단락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S 해주시면 되겠고,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에다가 IN 뭐였습니까? 기준 용량 PN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공식과 이 공식이 어떻다? 동일한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IN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일단 주어진 IS가 얼마입니까? 7000A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60.5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럼 IN 구할 수가 있겠죠. 7000, 60.5 넘어주신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7000 곱하기 60.5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4235A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은 얼마입니까? 4235A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메가볼트 암페어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죠. 여기에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하면 메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계산을 하면 기준 용량은 얼마입니까? 48.412가 되는 것이죠. 48.41 메가 볼트 암페어가 되게 됩니다. 48.41 여기서 뭐 반올림이 하겠네요. 하여튼 48.41 메가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요거 해주시지 말고 그냥 48.4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 용량이 지금 이제 48.41이에요. 그럼 얘가 그냥 기준 용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48.41보다 큰 50이다. 50을 선정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바로 그냥 다음 회차 가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얘기입니다. 기준 용량은요. 계산값이에요. 계산값. 절대로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차단 용량.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학생분들이 단락을 구해야 되냐, 차단을 구해야 되냐, 이 혼동하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1번에 기준 용량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들어있죠. 즉, PN 값을 사용을 해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PN이 들어가는 공식 뭐 있었습니까? 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단락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조차 차단 용량을 단락 용량으로 구할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단 용량을 구하라 하면은 단락 용량, 차단 용량 둘 다 가능하고 해당 문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락 용량으로 구해야겠죠. 그렇죠? PS는 100.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PN 얘를 구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100 나누기 자,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입니까? 60.5가 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 기준 용량은 얘가 되는 것이죠. 48.41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0.02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단락 용량이면서 차단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얘보다 큰 거, 크고 가까운 100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차단 용량 공식으로 구해도 상관없다고요. 저러한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구해도 맞죠? 이렇게 구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단 용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루트 3에다가 자, 공칭 전압 얼마입니까? 6600이죠. 자, 6600은 차단기 전격 전압으로 구하려면은 1.1분의 1.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전격 단락 전류 얼마였습니까? 7000이었죠. 7000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볼게요. 메가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7.30 메가암페어가 나옵니다. 87.30이죠. 3메가 볼트 암페어가 나온다고. 그럼 얘도 87.3이니까 100으로 선정하면 되겠죠. 100으로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구해도 맞고 이렇게 구해도 맞다라고요. 아니, 강사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상관없다고. 두 개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 자, 요 공식에서 1.1분의 1.2만 빼요. 그러면 뭐예요? 루트 3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니까 요거 빼버리면 80.02가 나온다고. 80.02, 87.3 차이가 뭡니까? 1.1분의 1.2예요. 여기에다가 80.02에다가 1.1분의 1.2 하면 얘가 나오겠죠. 87.3이. 그러니까 우리가 1.1에서 1.2로 곱하는 순간 공칭전압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전격전압으로 바뀌니까 차단기 용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만 이렇게 문제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문제가 기준 용량을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지. 이게 기준 용량 안 썼잖아. 항상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용어 정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고장전류 계산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단기 고장전류 계산법인데,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고장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차단기 용량 산정할 때 무슨 전류 썼어요? 단락 전류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전류가 단락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는 그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장 전류다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단락 전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를 구할 때 크게 ohm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er unit, 그러니까 PU법이라고 불리거든요. 요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특히나 퍼센트 임피던스법, 대부분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온법, 마지막으로 이제 PU법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락전류 구하는 첫 번째, 퍼센트법으로 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IS는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IN이었죠. 여기서 IN은 전격전류인데 이 전격전류는 기준 용량 자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그리고 전격전류 여기에 있었죠. 그럼 우리가 IN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루트 3V 나눠주시게 되면 자 PN 나누기 루트 3V가 뭐가 되는 겁니까? IN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 대신에 PN 나누기 루트 3V를 넣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 PN은 기준 용량인데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거.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때 항상 기준 용량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 용량을 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거든요. 이때 기준 용량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요 기준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뜬금없는 변압기 용량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N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단락전류를 구하려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법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필기 때도 했었던 내용인데 10V제곱분의 ZP를 활용해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이 공식은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10V제곱분의 ZP 하면은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Z를 X 리액턴스로 바꾸면은 그냥 퍼센트 리액턴스, Z를 저항 R로 바꾸면은 퍼센트 저항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P랑 V에 들어가는 단위가 중요하죠. 무조건 킬로입니다. 그래서 V는 킬로볼트로 넣어야 되고요. P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셔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자, 필기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P 있죠? 이 P는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입니다. 뭐라고요? 이 P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법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례관계. 사실 얘보다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요 공식에서 뭐 다른 거 다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비례합니다. 맞죠?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비례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준 용량이 변했을 때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하거든요. 그 환산가스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출문제 보시면 알아요. 자, 발전기가 5000kVA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이다. 근데 기준을 바꾸겠다 이겁니다. 자, 5000kVA가 아니라 100MVA로 기준을 바꿨을 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kVA는 3개 없애주시면 50MVA죠. 그럼 기준 용량이 50에서 100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되었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어서 6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100 해준 거죠. 얘분의 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50MV 기준으로는 30이었다면 100메가 기준 용량이 2배가 되면은 2배가 된다. 왜 2개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이제 온법으로 단락전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법 V는 IZ, I는 Z분의 V. 그러니까 전압을 뭐로 나눈 겁니까?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락전류를 구할 때 이 전압은요. 자,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삼상이니까 선을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각 선에 임피던스가 있겠죠. 자, 임피던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피던스.
그럼 여기에도 Z, 뭐 여기에도 Z, 여기에도 Z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단락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삼상 단락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짧을 단자에 이을 낙다죠. 세 선이 이렇게 짧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단락 사고가 난 것이죠. 단락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됩니까? 단락 전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도 단락 전류 IS가 흐르고, 자, 여기에도 단락 전류, 여기에도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상에서 전류는 한 상분만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지창을 찾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삼지창을 찾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지창이 있죠. 자, 전기에서 자, 이러한 삼지창을 만나게 되시면은요, 바로 Y결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Y결선 한번 볼게요. 이 Y결선 중성점에서 선이 몇 개가 나갔습니까? 선이 3개가 나갔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단락된 지점은 같은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지금 선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은 Y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삼지창을 만나면 바로 Y결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해당 그림을 제가 Y결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결선. Y결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Y결선으로 바꾸면 각상의 임피던스, 각상의 임피던스를 그려주겠습니다. ZZZ인데 한 상분만 표현을 할게요. 그럼 각각의 이제 단락 전류가 흐를 것인데 한 상분에 흐르는 단락 전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 IS를 표시를 하고 지금부터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IS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오음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공칭전압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칭전압이 선간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선간전압이 주어지면은 단락이 났을 때는 Y결선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됩니까? 상전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전압은 결론적으로 선간전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단락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이 상전압 나누기 임피던스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전압은 결국 선간전압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락이 되면은 무조건 무슨 결선이 된다? Y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상전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상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결선이면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는 무조건 Y결선이야. Y결선. 뭐 델타 결선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델타 결선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전원이 델타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델타가 되더라도 여기 선간전압은 동일하잖아요. V로.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V 나누기 루트 3. 무조건 V 나누기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Y결선이 되니까 무조건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얘를 상전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대지전압으로 기억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대지전압이라고. 대지전압. 자, 우리가 삼상에서 이 대지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눕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지전압은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대지전압으로 봐야 돼요. 왜? 얘는 무조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하는 값이니까. 왜? 단락 사고시는 무조건 Y결선이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압을 대입할 때 주어진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누고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실수 정말 많이 하십니다.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온법으로 단락전류를 구해봤고요. 사실 하나 더 있었죠. 피우법. 피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2문제가 있는데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안 되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피우법이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50%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피우법으로 바꾸세요 하면은 퍼센트잖아요. 소수점으로 바꾸면 돼요. 0.5 PU. 끝이에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 예를 들어 38%다. 그럼 PU법으로 바꿔라. 0.38 PU. 그러니까 얘네들을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이게 PU법이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락전류는 구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네, 그러면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출문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활용해서 단락전류 단락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출문제는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고, 자, 그 중에서도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활용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빈출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은 다른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에서 S점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면 과 아래 조건을 활용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기기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각 기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용량, 여기가 이제 기준 용량이 되는 것인데 기준 용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전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요, 전부 다 동일한 기준 용량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한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소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소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바로 4번과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4번, 5번을 구할 줄 알면은 뭐 1, 2, 3번도 다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을 보니까 기준 용량을 10메가볼트암페어로 환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기준 용량을 10메가볼트암페어로 환산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기준 용량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설정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말로 10메가볼트암페어가 아니라 26,784메가볼트암페어를 하더라도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준 용량 10메가볼트암페어로 전부 다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발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25%인데 몇 기준? 5000kVA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 3개를 떼게 되면은 50메가볼트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 5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25%니까 10메가볼트 기준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10으로 5분의 1이 되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도 5분의 1이 되어서 5%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발전기. 자, 퍼센트 임피던스 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쭉 갑니다. 자, 우리가 A와 B는 차단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단기, 개폐기의 종류죠. 얘네들이 이제 임피던스가 없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저항 성분이 없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 바로 T1, 변압기 T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5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10%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T1이다라고 해서 T1이다라고 해볼까요? 몇 퍼센트? 2%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도 이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지나주시고, 자, 송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송전선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도 고려를 해줘야겠네요. 근데 이 송전선 같은 경우는 10메가볼트암페어 기준으로 8%라고 이미 환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전선, 이 친구는 몇 퍼센트? 8%.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쭉 가게 되면 이제 T2라고 하는 이제 변압기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변압기 보시면은요, 3건선 변압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몇 차라고 했습니까? 1차 측. 여기가 2차 측이고, 가운데가 뭐라고 했습니까? 3차 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건선 변압기는 YY 델타로서 3차에 뭐가 달릴 수가 있다? 델타 안전건선에
조상기가 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조상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거. 자, 그런데 이 T2에 대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1차, 2차,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1차, 2차, 2차, 3차, 3차, 1차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1차, 2차, 3차의 퍼센트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자, 걔네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건선 변압기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가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1차와 2차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공세기를 빼면은 얘는 25메가볼트 기준으로 12%니까 10메가볼트 기준으로는 10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습니까? 25분의 10을 곱하게 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12에다가 25분의 10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4.8%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2차 10메가볼트 기준으로 4.8%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2차, 3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역시도 25메가볼트 기준으로 16이기 때문에 10메가볼트로 바꾸려면 25분의 10을 16에다가 곱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곱해 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6.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차와 3차 사이에는 6.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물어본 것이 이제 1차와 3차 사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메가볼트로 9.5다. 환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9.5%.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자 1차 측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2분의 1 해주시고요. 가까이에 있는 거 더하고 4.8 더하기 9.5 해주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거 마이너스 6.4 해주시게 되면은 1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3.9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2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분의 1에다가 4.8 더하기 6.4 그리고 마이너스 9.5를 하게 되면은 자, 2차 측은 0.8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9.5 더하기 6.4 마이너스 4.8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5.5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2차, 3차에 10메가볼트 기준으로 한 퍼센트 임피던스도 다 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1차, 2차, 3차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합쳐서 기준 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쳐서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1차 권선 그리고 2차 권선 그리고 3차 권선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지우고요. 그럼 얘가 뭐 몇 차? 자, 1차가 되는 것이고 얘가 몇 차가 된다? 2차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된다? 이제 3차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이렇게 3차가 되는 것이다. 자, 1차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95%다라고 했죠. 그래서 1차는 3.95%가 되는 것이고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85%다라고 했죠. 그래서 2차는 0.85%다. 0.85%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차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5.55%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5.55%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상기 친구도 있죠. 이 조상기 친구는 다행히도 10메가볼트 기준으로 1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환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3차 쪽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됩니까? 조상기 C 해주시고 몇 퍼센트? 15%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상 다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락사고가 어디서 났습니까? 여기서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단락사고 쇼트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단락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저항값이 제로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로 모든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여기로 다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3차 측을 제가 꺾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좀 꺾어 볼게요. 자, 이렇게 3차 그리고 조상기 자, 3차 측 퍼센트 임피던스가 5.55%라고 했나요? 3차 5.5%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락된 지점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IS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IN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단락 사고가 일어났죠. 이 단락 사고가 일어났으면 단락 사고가 일어난 요 지점을 기점으로 앞쪽에 있는 모든 임피던스를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여기 단락 사고가 났죠. 단락 사고 앞쪽에 있는 모든 퍼센트 임피던스의 합성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요, 지금 얘랑 무슨 연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병렬 연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렬 연결으로 우리가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직렬 연결해 주시면은 요 앞쪽에 있는 모든 임피던스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쪽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5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3.95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은요, 18.9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부분은 이제 18.95%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더한 겁니다. 자, 여기를 다 더했더니 18.95%. 여기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5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8.95% 맞나요? 아니죠. 20.55%죠. 죄송합니다. 20.55%. 그럼 우리가 이제 18.95와 20.5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해볼까요? 자, 20. 자, 더하기 분의 곱하기죠. 더하기 18.95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죠. 20.5에다가 곱하기 18.9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더하면 됩니까? 0.85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10.71%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계산하시면 10.71%가 되는 것이고 이 10.71%를 어디다가 넣는다?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10.7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바로 계산할게요. 자, 100 곱하기 10.71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IN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P 나누기 자, 루트 3의 V를 해주시는데 자, 여기에 P는 뭐라고 했습니까? 10.71%의 기준 용량. 우리가 기준 용량 전부 다 10메가볼트암페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여기에다가는 10메가볼트암페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기준 용량이니까 기준 용량 10메가볼트암페어. 그러면 볼트암페어로 바꾸면 10의 6승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V는 뭡니까?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인데 자, 요 단락사고가 난 측은 몇 차 측입니까? 여기가 1차라고 했고 여기 파란색이 3차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2차입니다. 즉 단락사고가 난 지점은 어디입니까? 2차 측이니까 자, 2차 측의 성간전압 얼마입니까? 77kV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77kV. 자, 77에 10에 3승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700.1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700.1A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단락 용량 같은 경우는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의 PN인데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라고 했습니까? 10.71 해주시고 여기 PN도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 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기준 용량 뭡니까? 10메가볼트암페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메가볼트암페어가 들어가니까 답은 계산 93.37메가볼트암페어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계산이 많은 것이지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기를 권장할게요. 네, 그 다음은요. 차단기 투입 및 트립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차단기 트립 방식 요 4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는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그냥 차단기 트립 방식 4가지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4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트립 방식에 대한 이름을 명칭을 작성해야 되는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류 트립 방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트립이란 말은 뭡니까? 트립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강사님 여행이요. 자, 여행이겠습니까? 트립 6번째쯤 보시면 작동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직류 전원을 통해서 트립을 시킨다. 작동을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직류 트립 방식을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CT가 있습니다. CT는 뭐죠? 커런트 트랜스포머다라고 해서 전류를 바꿔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전류가 있으면은, 대전류가 1차 측에 흐르면은, 자, CT 2차 측이 되는 것이죠. 2차 측에는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기가 있죠. 얘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전류인지 과전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애예요. 근데 얘 그냥 큰 전류가 바로 직방으로 때려버리면 OCR 박살나서 못 쓴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줍니다. 이 작은 전류가 OCR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OCR이 작은 전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대전류인지 과전류인지 과전류가 아닌지를. 왜 딱 보니까 과전류야. 그럼 OCR이 동작을 하죠. 동작을 하면 자, 여기 접점이 어떻게 됩니까? 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서 자, 여기에 있는 전원이 뭐가 됩니까? 직류 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 전원에서 전류가 이제 흐릅니다. 자, 흐르면서 이렇게 흘러서 자, 트립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이 트립 코일 뜻이 뭐예요? 작동시키는 코일이죠. 무엇을?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트립 코일이 뭐로 바뀝니까? 전자석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차단기의 철편을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려서 동작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직류 트립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콘덴서 트립 방식은 뭡니까? 이 콘덴서 트립 방식은 당연히 여기 DC가 아니라 콘덴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콘덴서. 자, 우리가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합니다. 맞죠? 전하를 축적해서 전류를 방전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죠. 자, 여기가 콘덴서가 들어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전류 트립 방식이에요. 이 과전류 트립 방식은 뭐냐면은 바로 그냥 CT에서 트립 코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CT 대전류를 이제 소전류로 바꿔서 이 소전류가 이제 트립 코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소전류가 엄청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트립 코일이 강한 자석이 됩니다. 그럼 강한 자석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부족전압 트립 방식은 그냥 얘는 읽어봅니다. 고장시 전압에 저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쓸 줄 알면 돼요. 자, 보세요. 직류 트립 방식은 자, 전부 다 조건은 뭡니까? 고장시입니다. 고장시. 자, 고장시에 직류 전원에 의해서 아까 직류 전원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직류 트립 방식이니까 직류 전원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콘덴서 트립 방식은 고장시 콘덴서 충전 전하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 과전류 트립 방식은 뭐였습니까? 변류기 2차 전류죠. 2차 전류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 부족전압은 뭡니까? 전압의 저하, 이게 부족전압이죠. 전압이 저하돼서 트립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고장시도 다 똑같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류는 직류 전원에 의해, 콘덴서는 콘덴서 충전 전하에 의해, 뭐 어려우면 그냥 콘덴서에 의해 해도 돼요. 과전류다,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해, 부족전압이다, 전압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요 단어로 스위칭 해주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차단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여기서 끝내고 바로 전력용 콘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요, 전력기기 세 번째 주자,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도 바뀌었죠. 전력용 콘덴서로 바꿨습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는 영어로 이제 SC, 스태틱 컨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태틱이다라고 하는 건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는 콘덴서라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콘덴서도 있겠네요. 움직이는 콘덴서가 뭡니까? 동기조상기죠. 우리가 동기조상기를 콘덴서로 사용할 수가 있죠. C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의 정체가 뭐였어요? 전동기였잖아. 그러니까 걔는 회전한다라는 거죠. 전동기니까. 근데 얘는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콘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력용 콘덴서, 약호로는 SC, 단선도용 심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 때문에 세 개를 그려야 돼요. 선을.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세 개를 그냥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화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쓰이고 복선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다 그려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콘덴서를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를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류를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역류를 개선한다 하면 안 돼요. 앞에 뭐가 더 붙어야 됩니다. 무엇의 역류를 개선하는 거예요?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는 전부 다 지상 부하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상 무효전력이 있겠죠. 그럼 그 지상 무효전력을 없애려면 진상 무효전력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진상 무효전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뭐야? 콘덴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을 해서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을 줄여주니까 역률이 어떻게 돼요? 무효전력이 줄어드니까 역률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부하에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변압기의 용량이 100kVA라고 할게요. 근데 부하도 100kV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압기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게 100인데 딱 부하도 100이니까 딱 아다리란 말하면 안 돼. 짝이 맞죠? 그렇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용량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전용량이 뭐냐면은 변압기 전체 용량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변압기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왜 부하 용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얘가 공급을 못 하잖아.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류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부하의 역류를 개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앞에서 했죠. 여기서 이 삼각형의 대각선이 비상전력, 이 밑변이 유효전력, 높이가 무효전력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비상전력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이라는 얘기인데 무효전력을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상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요 길이만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이 길이였는데 이 주황색 길이에서 초록색 길이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길이가 5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용량이 이제 100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5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압기 입장에선 이제 50만큼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역률 개선에 효과해가지고 설비 용량에 여유가 생긴다. 그때 설비 용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압기예요. 그래서 역률 개선하면 변압기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역률 개선 문제를 풀 겁니다. 교재에는 이제 공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공식 외운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식 아무것도 몰라요. 역률 몰라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 삼각형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세 가지 유형만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만 아시면 역률 개선 문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뭐가 되는 겁니까?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 피상전력. 자,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전력.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전력이 된다. 이거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를 세타로 잡습니다. 그럼 역률은 뭡니까? 역률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 P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P상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유효가 되는 거죠. P상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무효전력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이건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유효 전력에다가 자, 탄젠트는 뭡니까? 얘가 탄젠트죠. 그럼 유효분의 무효가 탄젠트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라는 얘기는 유효분의 무효를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유효 약분되고 무효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정도 관계성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유효, 사인 곱하면 무효.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무효가 된다. 요 정도 관계성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입니다.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 문제 볼게요. 60kW 역률 80% 지상인 부하연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한다. 역률 95%, 그러니까 80에서 95%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을 계산하는 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하를 직각삼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부하를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부하의 유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60이죠. 자, 그리고 역률은 얼마입니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일단 초기 상태에서는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 둘 다 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효 전력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8이라고 했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입니까? 0.6이 되죠. 자,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코사인이 주어질 거니까 자, 사인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죠. 그럼 사인은 뭐가 됩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0.8의 제곱에 루트하면 0.6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6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60에다가 이제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4, 60에 15 되니까 45가 됩니다. 어찌됐건 요거 계산하시면은 45가 나와요. 45. 얘는 이제 길이가 45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는 유효가 60이고 무효가 45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 설치를 했으니까 무효 전력이 요만큼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면은 요런 삼각형이 될 겁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 세타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무효 전력을 줄여서 역률을 계산을 했죠. 그때 코사인 값은 95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95%니까 0.9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유효 전력은 변한 게 없잖아요. 계속 6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효 전력이 일정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60이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요 세타가 뭐였어요? 0.95였으니까 세타 프라임이 0.9였으니까 요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60에다가 자, 곱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0.95분의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 사인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즉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루트 여기다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0.95의 제곱 해주시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요 노란색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면은 19.71이 나와요. 19.71.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9.71이 된다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원래 45였죠. 45였는데 전력용 콘덴서를 얼마를 넣었더니 19.71이 되어서 역률이 개선된 거잖아. 얼마를 넣었어요? 요만큼 넣은 거잖아. 그럼 45에서 뭘 해주시면 됩니까? 19.71을 빼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5.28.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25.28 답이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원래 무효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볼트 암, 그러니까 킬로볼트 VAR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28이죠. 근데 무효 전력이잖아. 이렇게 이제 답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효 전력은요.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무효 전력만 있잖아. 유효 전력 없잖아요. 무효 전력만 있을 때는 그냥 킬로 바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킬로 VAR도 되고요. 킬로 볼트 암페어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유효 전력은요. 무조건 유효 전력은 킬로와트, 와트로 나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효 전력만큼은 무효 전력만 있다. 순수한 무효 전력만 있다 하면은 킬로볼트 암페어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혼동할 거 없고 그대로 문제에서 제시한 단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영을 개선하더라도 유효 전력이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유형을 제가 나눠놨지만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직각삼각형으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유형 2번입니다.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 문제 볼게요. 전격 용량이 100kVA인 변압기에서 지상 역열 60% 부하에 100kVA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압기 100짜리가 지금 100을 공급하고 있죠. 전 용량 상태 맞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100짜리가 부하 100짜리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전 용량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률을 어떻게 하겠다? 90%로 개선하겠다. 플러스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변압기의 전 용량이 얼마입니까? 100이라는 거예요. 전체 용량. 그럼 100kVA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그럼 부하의 피상전력을 어떻게 해라? 100으로 맞춰라 이거죠. 변압기를 다 쓴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피상전력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그래서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직각삼각형을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의 정체는 부하입니다. 부하. 자, 부하가 피상이 100이죠. 단위 생각하고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0%다라고 되어 있죠. 0.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숫자 구하기 쉽네요. 100에다가 0.6 곱하면 뭐가 되죠? 유효 전력. 자, 100에다가 사인 곱하는 거죠. 코사인 0.6이니까 사인 0.8이죠. 그럼 100에다가 0.8 곱하면 8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역률을 90%로 개선하면서 100은 일정해야 된다. 자, 포인트는요. 얘가 일정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상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맞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무조건 100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100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는 일정합니다. 100이죠. 근데 세타 값은 줄여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세타 프라임이 얼마라는 겁니까? 90%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세타 프라임이 0.9라는 거죠. 이 삼각형이 역률을 90%로 개선하면서 변압기 전 용량을 둘 다 지킨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 이 노란색의 유효분과 무효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코사인이 0.9니까 100에다가 0.9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노란색이 9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무효전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무효전력은 90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이 얼마였습니까? 0.9였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에 세타 프라임을 넣어야 되니까 0.9분의
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제곱하면 되나요?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거를 계산하면은요 43.58이 나와요. 43.58. 그래서 요거 계산은 43.58이 나오거든요. 자, 요 길이가 얼마다? 43.58이라고요. 43.58. 이 삼각형 다 구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1번. 소요되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전력용 콘덴서니까 무유분만 보시면 돼요. 요 하얀색 길이에서 초록색 길이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전력용 콘덴서를 넣어준 겁니까? 하얀색 길이 뭐죠? 80이죠. 초록색 길이 뭐죠? 43.58이죠. 그럼 80 마이너스 43.58만큼 전력용 콘덴서를 넣어준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80에서 43.58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36.42가 되는 거예요. 36.42. 80에서 43.58.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36.4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6.41인데 오차 발생한 거예요. 36.42 해주시면 되겠다. 단위는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영률 개선에 따른 유효전력의 증가분. 자, 유효전력도 이번에 증가했죠. 아까는 유효전력 일정이었는데 얘는 지금 원래 하얀색이 얼마였어요? 60이었잖아. 근데 노란색 90이 되었죠. 얼마 증가했어요? 30이 증가했죠. 그래서 30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얀색 직각삼각형에서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나 줄었냐가 1번 문제고 삼각형 밑면의 길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2번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강사님, 이걸 꼭 함께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역률을 90%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얀색에서 역률을 90%로 개선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 세타 프라임이 0.9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변압기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무효전력은 못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를 증가시키려면 유효전력만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그래프가 된다고요. 얘를 1번 개선하고 2번 전용량 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근데 얘 보면은 지금 이 각도가 0.9가 안 되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역률도 0.9고 전용량이어야 된다. 이걸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삼각형 그려서 다 해주시면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이죠. 단순히 그냥 부하가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어떤 수용가에서 뒤진 역률 80%로 60kW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이 뒤진 역률을 욕 같네요. 뒤진 역률 60% 40kW 부하를 증가했다. 자, 이때 콘덴서를 이용한 합성 역률을 구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진 역률 80%고 60kW의 부하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유효가 60이죠. 역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효전력 구할 수가 있죠. 무효전력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암산으로 갈까요? 60 곱하기 탄젠트 세타지 않습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8분의 사인 0.6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5가 나옵니다. 45. 요런 부하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부하를 추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세로의 뒤진 역률 60% 40kW. 그럼 얘네, 자, 유효전력이 40kW가 되는 것이고, 자, 유효전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kW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역률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0.6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죠. 40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0.6분의 사인이 0.8이잖아.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53.33이 나옵니다. 53.33.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할 때 얘네들 역률이 다르잖아요.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더해가지고 삼각형을 한 번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60 더하기 40 하면은 삼각형 밑변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죠. 그리고 45 더하기 53.33 하면 얼마가 됩니까? 98.33이 되나요? 98.3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100이고 그래서 하여튼 98.33이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뭐 하겠다? 콘덴서를 이용해서 역률을 90%로 개선하겠다 이거죠. 그럼 어렵지 않죠? 여기서 콘덴서를 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다라는 거죠. 그럼 무효 전력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세타의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0.9라는 거죠. 그래서 0.9죠. 0.9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 구할 수 있잖아요. 100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9의 제곱?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8.43이 나온다고. 48.43. 그럼 이 길이가 48.43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얘잖아, 얘. 요 길이잖아요. 아까 1번 유형과 똑같죠? 요 길이니까 지금 요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98.33이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48.43이죠. 그럼 두 개 빼버리면 되죠. 98.33에서 48.43 빼면 얼마가 됩니까? 빼면은 49.89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된다? 49.89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뭐가 된다? 49.89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과정이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콘덴서 용량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용용 콘덴서의 역률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고 오세요.